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한 6,600만 년 전에 도행성이 충돌을 때려가지고 불쌍한 우리 티라노사우루스들이 다 얼어 죽었다. 예.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를 지배하던 최상위 계층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소리죠 이거?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비슷하지 않나요? 아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매년 나오는 미스터리 주제 중 하나죠. 지구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세한 얘기를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고 저는 곽재식 작가님을 존경합니다. 충실사이버대학교에서 환경안전공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썬킴 선생님을 존경하는 저는 사랑합니다, 작가님을. 사랑해요 썬킴. 정말 케미가 좋은 이 두 분이 또 만나가지고 오늘 기대가 되는데, 아니 SF 작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구 종말론 SF 이 소설에서도 혹시 다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쓴 SF 소설 중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 갑자기 우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종말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긴 찾아오지만 네. 한 80년 후 정도로 예상이 된 거예요. 7, 80년 후로. 후에. 우리가 그걸 지금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자식을 낳지 말기로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있으면서 싹 사라지고 나면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상황에서 지구가 텅 비게 되고, 그 상황에서 종말이 일어나면 가장 깔끔하고 고통이 적은 종말이다. 지금 그 말씀을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여기서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책은 소설책이 아니고요. 아니 휴가 갈 때 주기율표? 토끼의 아리아라는 책에 실려있는 조용하게 퇴장하기라는 그런 단편 소설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험 이야기, 이런 걸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다고 해서 지구 종말론에 대한 미스터리 얘기 나누면서 가장 처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뭔가요? 194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그런 과학자들 중에 일부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과학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뭐 창설될 때 뭐 오펜하이머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쟁쟁한 사람들이 뭐 여기에 뭐 발을 들였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좀 명망이 있었던 그런 단체였는데요. 40년대 후반에 이 지구 종말 시계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공개를 한 거죠. 그게 뭐냐? 이 시계가 다 돌아가면 지구가 종말한다. 진짜로 뭐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다 12시가 되면 지구가 뻥 터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종말 시계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지구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진짜 위험하다. 인류의 멸망을 걱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시계를 밤 12시 가까운 쪽으로 좀 돌려놓고, 지구가 좀 안전해졌다. 이제 좀 별 걱정 없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시계를 좀 12시에서 멀게 만드는. 지금은 몇 시 정도로 보고 있나요? 지금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은 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구 종말 100초도 안 남은 시간으로 최근에 조정했다라는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거의 뭐 지금까지 역사상 이 시계 탄생 이후로는 제일 종말에 가깝게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도 있거니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썬킴님은 저희 지구 종말 시계를 만약 예상해 본다면 몇 시 정도로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구 자체 종말과 인류 종말. 지구 종말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영화 그 뭐 딥 임팩트 같이 소행성이 와가지고 때려 박아버리면 우리는 잘못은 없지만 지구 자체가 멸망해버리는 거고, 인류 멸망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 변화 등등등 우리 잘못으로 우리 스스로 셀프 멸망하는 건데, 저는 타노스가 잘못했다고 봐요. 타노스가 뭐라고요? 타노스가 잘못했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셀프 멸망해. 이제 좀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그 참 1999년 그 시기를 지나본 사람들은 다 오다가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 뭐 앙골모아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구가 망한다. 근데 그 대왕이 무슨 뭐 소행성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핵폭탄이다, 앙골모아 대왕, 이거는 몽골 약간 아시아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도대체 99년에 나타난다는 공포의 대왕 25년이 지났는데 없다. 공포에 대한 그때 태어났어도 지금 이미 어른이에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이 양반이 일단 어떻게 해서 그 인기를 끌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히틀러도 예언했다. 1차, 2차 대전도 예언했다. 9.11 테러도 예언했다. 트럼프의 그 집권도 예언했다. 라고 우와! 히틀러를 맞췄어? 1, 2차 세계대전을 맞췄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1555년에 한 번 딱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것도 정확히 맞췄나? 왕이 그 창술 시합하는 거. 1555년 네. 우리 다 그 타임머신 타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봅시다. 네. 당시에 프랑스의 왕은 앙리 2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앙리 2세의 부인은 그 유명한 그 피렌체의 까트리나 드 메디치 이탈리아 재벌, 금융 재벌이에요. 부인이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예.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약간 정략 결혼했어. 약간 그 프랑스 왕실과 재벌이 결혼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말이 안 통하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심심해서 뭐 했냐면은 야 점에 1점 우리 화투나 칠까? 원카드를 했나요? 원카드지. 네. 하다가 그 있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누구누가 용하대. 그래? 한번 불러오라고 불러왔던 예언가 중 한 명이 노스트라다무스였어요. 아하. 그러면서 그래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의 남편인 앙리 2세가 당신 딸 결혼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창 시합을 벌일 것입니다. 이거 하다가 찔려 죽을 것이다. 어이구. 라는 너무 거를 무서운데요? 대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행의 시로 썼어요.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가 둘이 붙을 것이다. 대장 가운데 큰 창이 들어와가지고 상처로 늙은 사자가 죽는다. 어이구.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 마창 시합이 벌어지고 남편이었던 앙리 2세 프랑스 왕이 젊은 기사와 그냥 창 쇼를 했는데 실수로 젊은 기사가 갖고 있던 야. 긴 창이 앙리 2세 투구 사이에 흠에 창이 들어가가지고 찔려 죽은 거예요. 어이구. 그걸 보니까 가만 있어봐봐. 그 카트리나 드 메디치가 이거 예언했던 거잖아.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얘기했던 그 점괘 갖고 와봐. 맞네 이거. 이게 프랑스 전역에 소문이 난 거야. 야. 용하다. 그때부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시작된다. 내가 유명했잖아요. 네. 예언가로. 예. 예언서 한번 써볼까? 아. 교보 1위 한번 가야지. 아. 해서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인데 자 봐봐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몇 개 갖고 왔는데 히틀러의 등장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서유럽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 그는 혀로 많은 군대를 유혹할 것이다. 9.11 테러. 두 개의 강철새가 대도시의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은 위도 45도에서 불타오른다. 위도 45도가 뉴욕이거든요. 두 개의 강철새를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본 거예요. 이게 다 시로 표현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 사실은 그 전에 뭘로 좀 성공했었던 사람이었냐면 의술로 좀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술로. 예. 근데 이분이 정식으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어떤 이런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약간 좀 건강 인플루언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건강에 대한 어떤 지식도 많이 전파하고 네. 약간 힘든 사람 있으면 많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정식으로 의사는 아니었던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과학적인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옛 시대에 잘해야 돼요. 썰을 잘. 이제 이겼어요. 예전에는 무허가 허준들이 네. 약장수들이 차력사 데리고 왔잖아요. 네. 파! 잡숴봐! 노스트라다무스 약 팔기 전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턴 거지. 이런 거 잘하고 사람의 어떤 생명을 살려준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부드럽게 미래의 위험한 일을 예언하는 사람 이미지로 쓱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구 종말에 가장 가깝다, 위험하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역사 스토리텔러로서 어. 과학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히려 여쭤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후 변화라고 네. 할 때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 1.5도에서 2도 정도 지구 표면이 기온이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예전에는 지구 표면 온도가 30도 넘었을 때도 있었다. 더 뜨거울 때도 있었는데 왜 지금 1도, 2도 올라온 거 가지고 이건 그냥 이렇게-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도 사이클이다. 있죠. 라고 주장하시면서 기후 위기는 뻥이다라고 하시는 음.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을 반박해요? 그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아,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에 예를 들면 두루봉 유적지 청주에 있는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구석기 시대의 동물 뼈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뼈들을 보면 어떤 뼈들이 있느냐? 코끼리 뼈도 있고 오. 원숭이 뼈도 있고 하이에나 뼈도 있고 한반도에 원숭이도 막 뛰어다니고 코끼리 이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라는 것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실은 많이 변화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반도에 열대지방 같았던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기후변화가 애지간히 심하게 일어나도 지구에 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라거나 인류가 전부 다 뭐 완전히 뭐 사라진다, 아예 멸종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후변화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 산업 이런 것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녹화 시점으로 오늘 네. 우연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뭐죠? 오렌지 주스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일본에서 오렌지 주스 판매가 중지가 돼요, 이번 달에. 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오렌지를 다 수입을 해오는데 일본 그 네. 이제 그 음료 회사에서 네. 기후 변화 때문에 브라질 오렌지 오렌지가 안 농사가 나는군요. 폭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안 돼.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오렌지 농축 액기스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어찌해서 오렌지 주스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렌지 주스 판매 장치가 중단이 됐다고 해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슬슬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기후 변화를. 야,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그 오렌지 파우더 있잖아요. 네. 말린 거. 그게 비축이 돼 있어가지고 오렌지 주스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서는 오렌지가 없는 오렌지 주스를 팔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관점에서 한번 풀이를 해보고 싶은 게 부유한 사람들 브라질 오렌지 없으면 캘리포니아 오렌지 사 먹으면 됩니다. 오렌지 주스 없다고 또 한국 사람들이 뭐 쓰러진다 이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브라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 그렇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 농민들이 기후변화 일으켰냐고. 세계 모두가 공통적으로 저지른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받게 된다. 이게 기후 변화의 좀 본질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핵 전쟁이 정말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혹시 보시는지.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게 뭐냐면 제3국이 러시아를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하는 경우에도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로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국내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이 하이마스라고 하는 미제 로켓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를 공격을 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당장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5mm 포탄전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재래식 중에 재래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으로부터 이 포탄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러시아가 핵무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포탄전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핵을 쓰면은 공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핵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많이 돌았었냐면 우발적 핵 전쟁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큰 나라 두 개가 맞아요. 자 이제 결판을 내자라고 해가지고 최종 전쟁 아마겟돈이 벌어지면서 지구가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경계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세계의 수많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저마다 핵무기를 한 2-3개씩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나라에서 이제는 핵무기로 한 발 정도 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핵무기가 만약에 날아와가지고 대도시에 떨어지면 사람이 한 100만 명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 핵무기를 못 쏘게 막는 방법뿐이고 그러면 저 핵무기를 못 쏘게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핵무기를 쏘는 기지에 내가 먼저 핵무기를 발사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죠. 네. 얻어맞으면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반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백 발의 핵무기가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잘못 들은 헛소문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옛날부터 되게 경계하던 시나리오였죠. 지구 종말 시나리오 중에 가장 또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미 지구가 한번 경험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소행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행성 충돌. 자,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공룡이 이미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한 6,600만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충돌을 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출된 이 재가 대기권 해양을 가려가지고 지구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불쌍한 우리 티라노사우루스들이 다 얼어 죽었다. 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를 지배하던 그 최상위 계층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소리죠 이거?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제 익룡이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구가 이제 탄생한 이후에 한 5번 정도의 이제 대규모 멸망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멸망이 이제 공룡의 멸망인데 그 공룡을 멸망시킬 정도의 엄청난 위력이 이제 소행성 충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나사를 전 안 믿어요. 어? 그 수많은 우리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소행성들을 나사가 다 파악을 했을까? 그러니까 아. What if라는 그런 그 퀘션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거든요. 아. 나사와 미국 정부가 전 지구인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행성이 하나가 날아오는데 지구를 스쳐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파편 몇 개가 대서양에 떨어지니까 그거를 전 지구인들이요 한번 밤 하늘을 보면서 즐겨라, 파티를 해라 라고 속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소행성은 지구를 향해서 돌진을 해왔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나사가 모든 소행성을 다 막을 수가 있을까? 야, 이거 오늘 나사 음모론까지. 소행성 충돌을 막아보자고 어쨌든 네. 미국 나사에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트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알파벳 약자로 만든 이름인데요. 사실은 뭐 던지는 다트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겠죠. 일부러 우주선을 빠르게 날아가게 해가지고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노리고 맞히면 맞힐 수 있는가? 그리고 맞췄을 때 우주선으로 충돌을 시켰을 때 그 소행성이 받는 충격이 우리가 정말로 계산한 정도만큼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렇죠. 거의 다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론은 나와 있는 것인데 근데 과연 다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로 보는 게 있어요. 운석 충돌을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공룡을 멸망시킨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는 그거를 많이 떠올리는데 우리나라 합천에 가면 초계 분지라는 곳에 분지 지형이 있어요. 주변이 이렇게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거기에 농사짓기 좋은 그런 지형이 네. 있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런 움푹 들어간 구덩이 모양의 지형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 생각을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하면서 여기가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수만 년 전에 소행성이 하나 작은 게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그게 충돌하면서 생긴 구덩이가 맞다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네. 그게 몇만 년 전 수준이면 우리의 조상인 한국인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을 때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지구를 부술 정도의 크기가 되는 그런 소행성은 발견도 크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발견이 될 것이고 발견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프랑스든 다 힘을 합쳐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소행성보다 우주에 훨씬 더 많은 소행성이 뭐냐면 애매한 사이즈. 이게 떨어지면 지구 멸망은 안 하겠지만 그거 떨어지는 자리 근처에 있는 도시는 아작이 난다. 버스 크기 뭐 정도. 그런 정도. 우리나라에 만약 그런 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 누가 대신 막아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해서 우주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안전적인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거.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이외에 정말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지구 종말 시나리오의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씩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염병이라고 봐요. 왜요? 하시죠. 제가 생각했던 건 너무 비슷한데. 아, 하시죠. 일단 하시죠. 일단 하시죠. 저는 그럼 역사적인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네. 멕시코가 아직도 제국이고 수도가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해서 지금의 멕시코 시티예요. 그렇죠. 당시에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그런 스페인 정복자가 여기에 600명 끌고 들어갔는데 당시에 테노치티틀란의 인구가 30만 명이었거든요. 네. 유럽의 대도시 파리와 런던이 10만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아즈텍 제국의 수도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600명에 의해서 망해요. 천연두 때문에. 그러니까 테노치티틀란을 스페인 그 정복자들이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침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완전 폭발합니다. 600명 가지고 어떻게 30만 명을 이겨요. 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코르테스가 이제 스페인에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 국왕한테 한 번만 더 군사 지원을 해달라. 네. 그럼 내가 아즈텍을 멸망시키겠다. 해서 군사 지원을 받고 다시 가봤는데 30만 명이 사라져 있어요. 왜냐? 당시 아즈텍에서는 천연두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스페인에는 천연두가 있었고 항체가 이미 형성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1차 침공 때 코르테스가 데려갔던 스페인 병사들이 죽었잖아요. 병사들이 부패하면서 거기서 천연두균들이 올라와서 창궐을 해버려가지고 멸망을 해요. 그래서 약간 비약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그렇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 인류가 멸망은 아니라도 큰
타격을 입을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아, 이거 지금 썬킴 선생님하고 제 마음이 통한 거 보니까 이거가 진짜로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봤어요. 저는 테러의 위협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가 핵 테러를 하려고 한다. 핵폭탄을 구하거나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든지 핵폭탄은 가장 소중하게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테러 중에 핵폭탄을 이용한 핵테러 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이오 테러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테러. 만약에 세월이 한참 지나 한 30년, 40년 지나가지고 세상에 코로나19가 아주 옛 기억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나 면역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대혼란을 한번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면 코로나19 때 코 풀고 버렸던 휴지 하나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바이오 테러 용도로 많이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저병이에요. 탄저병. 탄저균은 말려가지고 가루 형태로 바꾸기가 좋은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니 핵무기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탄저균도 만들기 되게 힘든 거 아니야? 탄저병은 가끔 양 같은 동물들한테서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 바이오테러 하는 놈들은 전 세계의 뉴스를 보면서 어느 동네에 탄저병 나는 동네 없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저병 나는 동네에 가가지고 양 한 마리만 잡아서 끌고 오면 돼요. 그러면 한 마리 분량의 탄저균이 한 100마리, 1000마리 분량까지 계속 만들어가지고 쓰면서 만들어질 때마다 뿌리면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세계에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DNA 편집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이런 미생물뿐만 아니라 그거를 유전자 조작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더 치명적인 걸로 만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핵폭탄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한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쳐다보면서 아, 저기 공장 있다 이런 식으로도 알아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한 실험실은 방 한 칸만 있으면 됩니다. 방 한 칸만. 좀 전망을 화끈하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고등학생 정도의 실험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품을 사가지고 조합을 해서 유전자 조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대혼란이 생긴다? 저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요 얘기는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탄저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엔트락스라고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죠. 군대 갔을 때 맨날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은 탄저균 그게 뭐냐 굉장히 안약하게 생각하시는데 주한미군 방송 있죠. 라디오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AFKN으로 알고 있는 TV 방송을 보면 주한미군 장병 보고 엔트락스 탄저균 예방 접종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한미군은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는 그걸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탄저균 테러나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그래 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한 건데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가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을 보급하지도 말고 발전시키지도 말자. 근데 그 불가능하죠. 엄격하게 통제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또 연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제만 한다는 게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발전시키고 많은 어떻게 사람이 해야 됩니까? 참여할 필요는 있는데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거 막아주는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이 이렇게 개발하는 걸 장려는 하되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풀뿌리에서부터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을 테러로 해가지고 뒤엎는다 이런 나쁜 생각에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 14F 같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저는 사이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한미군은 알고 있는 탄저균의 위협을 우리 국민이 모른다?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게 바이오 공격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그 균, 뭐 여러 가지 전염병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비하십시오라는 교육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토론의 총평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종말,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각박한 세상일수록 서로 좀 이해하고 아껴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구 종말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뭐 그런 사고를 당할지 병에 걸릴지. 그래서 저는 지구 종말을 막긴 막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 내가 이런 말 했어. 카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야. 지구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로 저희가 깊이 한번 다뤄봤는데 저희의 토론창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에 열심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